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바이오필리아, 메카노필리아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이오필리아, 메카노필리아, 네크로필리아의 개념과 연관성을 이해한다. 둘째,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하는 시대의 대처 방법을 이해한다. 셋째, 메카노필리아 관점에서 미래 사회와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한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오필리아, 메카노필리아, 네크로필리아의 지향점을 이해한다. 다섯째, 숲 공간의 관점에서 바이오필리아, 메카노필리아, 네크로필리아를 연결하는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이오필리아와 메카노필리아 그리고 네크로필리아의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이 도시 문명의 확장을 가져오면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메카노필리아,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와 같은 개념들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등장하고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메카노필리아의 등장. 메카노필리아는 기술, 특히 기계에 대한 인간의 애착과 매혹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산업혁명 이후 기계와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도시화, 공장 자동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은 인간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술 자체에 대한 매력이 증폭되었습니다. 2. 바이오필리아의 필요성. 반면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이 자연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으며 자연이 제공하는 심리적, 정서적 혜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자연을 중시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는 도시 설계, 건축, 생활 방식에서 자연 요소를 통합하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하며 인간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 친화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3. 네크로필리아와의 연계. 네크로필리아는 본래 죽음과 파괴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데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자연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새로운 맥락에서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적 관점.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메카노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 사이의 균형을 찾고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구의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필리아와 메카노필리아 그리고 네크로필리아의 개념이 형성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필리아, 메카노필리아, 네크로필리아의 개념은 각각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각기 다른 학문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이 세 가지 개념 중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원래 죽은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19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리 프롬이 1964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이 용어는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롬은 네크로필리아를 죽음을 추구하는 정신적 경향으로 해석하며 이를 현대 사회의 파괴적인 특성과 연결지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는 1980년대에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에드워드 윌슨이 1984년에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윌슨은 인간이 자연과 생물에 대해 깊은 애착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의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카노필리아는 기계나 기술에 대한 애정 또는 매력을 뜻하는 비교적 최근의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20세기 후반 디지털 혁명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등장하여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개념들이 등장하며 각각은 인간의 심리, 문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인간의 행동과 선호,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점이 생명과 비생명의 관점으로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대 비인간에서 생명 대 비생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사회, 철학, 기술 분야에서의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 즉 다른 동물이나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존재와 비생명체 간의 관계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1. 철학적 및 윤리적 확장.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자연과 비인간적인 것들과 구별하여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 비인간에서 생명 대 비생명으로의 전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생명윤리, 동물권,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철학적 및 윤리적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2. 생태학적 관점의 강화. 이 전환은 인간이 생태계 내에서의 하나의 요소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물, 공기, 토양과 같은 비생명체 역시 생명체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기술과의 관계 재정립.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진보는 비생명체가 인간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닮은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윤리와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4. 문화 및 사회적 다시 생각.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문화와 사회에서 생명과 비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비생명체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이 자연과 비생명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어떻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일상생활, 교육 방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에 쓸모없는 사람과 쓸모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나 쓸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배경에는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이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맥락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쓸모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요구에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낙후되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생산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사회적 연대와 포용. 쓸모있다와 쓸모없다는 태그는 사회 내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육과 재교육의 중요성. 미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의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술적, 윤리적 고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적,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적 변화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교육, 기술 발전, 사회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는 쓸모없는 인간 계급의 등장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쓸모없는 인간들의 계급이 등장할 것이라는 가정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이미 그러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예방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사람들이 기술 변화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직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동화에 의해 위협받는 직업군에서 다른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기술 발전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과 이를 적용한 산업들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자동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기본소득 보장,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탈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지역 커뮤니티 및 전문 직업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회적,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을 브랜딩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자기 개발과 개인 브랜딩에 투자하여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재정의합니다. 온라인 과정,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이력서와 개인 브랜드에 반영하여 잠재적 고용주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과 자영업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독립을 얻고 새로운 직업 경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방책과 탈출 방안은 개인과 사회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사회와 생명의 유한성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개발이 바이오필리아와 연결되고 그 종점이 네크로필리아와 연결된다는 생각은 생명의 순환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메카노필리아를 더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을 생각하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카노필리아와 인간 삶의 본질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카노필리아가 인간 삶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깊은 매혹과 의존을 나타냅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 예를 들어 생명 연장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심지어는 영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생명 연장. 첨단 의료 기술과 생명공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노화를 늦추거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영생의 추구. 일부 과학자와 기술 예측가들은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거나 기계에 통합하여 실질적인 영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인간 존재의 재정에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삶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철학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카노필리아가 인간 삶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 윤리, 존엄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 발전을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존엄성의 관점에서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가 갖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개념입니다. 이 세 개념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각 개념의 의미와 지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이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에드워드 O. 윌슨이 주창한 개념으로 인간이 자연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이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이익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필리아의 지향점은 인간의 삶의 자연을 더 깊이 통합하여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일반적으로 사망, 파괴, 죽음에 대한 집착 또는 매혹을 의미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를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여 창조와 생명이 아닌 파괴와 죽음을 선호하는 성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보면 네크로필리아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간주되지만 이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의 일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메카노필리아는 기계나 기술에 대한 사랑 또는 매혹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능력에 대한 인간의 의존과 감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카노필리아는 기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의 확장입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물리적, 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집니다. 이 세 개념이 존엄성의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 윤리의 통합입니다. 각 개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윤리적 접근을 교육에 통합합니다. 기술, 자연, 죽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각각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는 정책과 법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자연 보호, 죽음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촉진하는 정책과 법규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법,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죽음을 존엄하게 다루는 법적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른 시각과 가치를 존중하며 각 개념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개념이 지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 간의 균형을 찾고 각각의 가치가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것이 개인의 자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 공동체에서 한 개인이 상사나 동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그 개인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그 성과를 인정받고 팀원들과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 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 직원의 자신감을 높이고 향후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지지 역시 개인의 존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그 어린이는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며 성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어린이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임하도록 돕습니다. 부모와의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어린이가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소속감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사회적 그룹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그 개인은 자신이 그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인정은 그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은 그들의 존엄성과 자아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이번에는 기계 사랑과 생명 사랑이 공존하는 시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기계와 기술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성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인간성, 공감 능력,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 철학, 문학과 같은 인문학적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감정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기계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람들 간의 실질적인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정기적인 사회적 모임, 문화 행사,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간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계적 상호작용이 아닌 인간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감독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미래 사회에서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숲 공간의 관점에서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라는 자연적 공간은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를 통합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숲은 자연과 기술, 그리고 죽음의 순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이 3가지 개념을 연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숲 해설가가 이끄는 자연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생태계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합니다. 숲속의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필리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숲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이 자연의 일부임을 교육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죽은 나무가 어떻게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가 되고 영양소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크로필리아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숲의 생태계 모니터링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접근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하여 숲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숲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메카노필리아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숲의 다양한 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숲의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기술이 자연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 활동입니다. 숲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자연보호구역의 설정, 외래종 관리, 자연재생 프로젝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는 숲이 자연과 인간, 기술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숲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바이오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를 통합하고 각 개념의 긍정적인 측면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숲과 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되면서 사람들이 자연, 기술, 죽음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